저는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제라고 믿었죠. 결혼 초부터 그랬어요. 아침 6시면 일어나 밥을 차리고 시어머니가 일어나시길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으시자마자 젓가락을 드셨죠. 한 입 드시고는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은 원래 된장찌개에 멸치 우린물 맛을 좋아하는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다음엔 그렇게 해볼게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말 뒤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이렇다, 우리 아들은 저렇다. 늘 그 이야기였죠. 저는 그저 아들을 돌보는 사람일 뿐이었어요. 빨래를 개면 시어머니가 다시 펼쳐보셨습니다. 구석구석 살피시더니 말씀하셨죠. 이렇게 개면 주름이 가는데 우리 며느리가 그것도 모르나.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배우겠다고 했죠. 아이를 낳고 나서는 더 심해졌어요. 젖을 물리면 자세가 틀렸다 하셨고 재우는 방법이 잘못됐다 하셨습니다. 심지어 아이가 울면 제 탓이었어요. 엄마가 신경질적이면 애가 예민해진다니까. 저는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웃었죠. 왜냐하면 남편이 옆에 있었거든요. 남편만은 알아줄 거라 믿었어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제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당신만은 보고 있을 거라고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또 말씀하셨죠. 우리 애 학교 다닐 때는 내가 도시락에 계란말이를 꼭 넣어줬는데 요즘 애들은 그런 거 안 해주나 봐. 저는 그날따라 참을 수가 없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죠. 하지만 꾹 참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저는 울면서 말했어요. 나도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도시락 싸요. 계란말이도 넣어주고요. 그런데 왜 저한테는 한 번도 잘한다는 말이 없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엄마가 원래 그래. 조금만 참자. 나도 힘들어. 저는 그 말에 더 슬펐어요. 당신도 힘들다니. 그럼 저는 뭐죠? 저는 힘들지 않나요?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코를 골며 잠들었죠.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결혼인가? 이게 가족인가? 시어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만 저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죠. 제가 아무리 잘해도 칭찬은 며느리 몫이 아니었습니다. 밥을 차려도 청소를 해도 아이를 돌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점점 시어머니보다 남편이 더 원망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늘 거기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말할 때도 제가 올 때도 늘 그 자리에 있었죠.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지켜만 봤습니다. 저는 그때 깨닫지 못했어요. 진짜 문제가 뭔지, 진짜 싸워야 할 상대가 누군지 말이죠. 저는 그저 시어머니만 바라보며 참고 또 참았습니다.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라 믿으면서요. 하지만 세월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어요. 누구에게나 친절했고 화를 내는 법이 없었죠.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랬어요. 이 사람은 절 화나게 하지 않을 거라고, 평온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알았어요. 착한 것과 비겁한 건 종이 한 장 차이더군요.
시어머니가 식탁에서 말씀하실 때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밥만 먹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요리에 뭐라 하셔도, 제 살림에 뭐라 하셔도 남편은 젓가락만 움직였죠. 어느 날 저는 참다 못해 물었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당신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는데 왜 가만히 있어요?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한테 뭐라고 해? 나이 드신 분인데. 그럼 저는요? 저는 참기만 하면 돼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조금만 이해해줘. 엄마도 나름 힘들어서 그런 거야. 혼자 아빠 없이 나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저는 뭐죠? 저도 지금 힘든데요. 하지만 남편은 제 마음을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죠.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외로웠습니다. 시어머니와 싸우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혼자 버티고 있었죠. 남편은 늘 중간에 서서 이쪽 말도 듣고 저쪽 말도 들었어요.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둘 다 이해해. 그 말이 얼마나 비겁한지 남편은 몰랐어요. 둘 다 이해한다는 건 누구도 편들지 않겠다는 거였죠. 누구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이었어요. 어느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혔어요. 시어머니는 부엌을 들락날락하시며 이것저것 지적하셨죠. 파전은 너무 두껍게 붙이면 안 된다니까. 나물은 간이 좀 센 것 같은데. 저는 대답도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등이 아프고 다리가 후들거렸죠. 명절 음식을 다 차리고 나니 오후 4시였어요. 친척들이 모여 밥을 먹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것들로 다 준비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울컥했어요. 이 음식 누가 만들었는데요? 제가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왜 당신 공인 것처럼 말씀하세요? 남편은 옆에서 밥만 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저녁이 되어 친척들이 다 가고 설거지를 하는데 눈물이 났어요. 그릇을 씻으면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수고했어. 그리고는 제 등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그 손길이 싫었어요. 위로가 아니라 면피처럼 느껴졌거든요. 왜 한마디도 안 해줘요? 제가 이렇게 힘들게 준비한 건데 왜 어머니가 본인이 한 것처럼 말씀하실 때 가만히 있어요? 남편은 난처해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해? 괜히 기분만 상하시잖아. 그럼 제 기분은요?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한숨만 쉬었죠.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제 편이 되어주지 않을 거라는 걸요. 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늘 중립을 지킬 거라는 걸요. 그게 얼마나 잔인한 건지 남편은 몰랐어요. 중립은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방관이었죠. 제가 혼자 싸우게 내버려 두는 거였어요. 저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남편에게 기대하는 것도 포기했죠. 어차피 말해봤자 소용없으니까요. 남편은 늘 이렇게 말할 테니까요. 조금만 참자. 엄마도 나름 힘들어서 그래. 그 말들이 저를 죽이고 있었어요. 천천히, 조용히 말이죠.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새벽에 전화가 왔죠. 남편이 황급히 옷을 입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쓰러지셨대. 빨리 가자.
저는 잠옷 위에 외투만 걸치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 침대에 누워 계신 시어머니를 보는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평소엔 그렇게 강하시던 분인데 갑자기 작아 보였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실신입니다. 많이 지치셨나 봐요. 며칠 입원하시면서 쉬셔야겠어요. 남편은 시어머니 손을 잡고 울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운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죠.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남편은 회사에 가고 저 혼자 병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뜨시고 저를 보셨어요. 며느리 혼자 있네. 네, 어머니. 좀 어떠세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시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우시는 걸 처음 봤거든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며느리야. 네, 어머니. 나는 말이야, 너를 미워한 게 아니었어.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무서웠어. 우리 아들을 빼앗길까봐. 내가 필요 없어질까봐.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목소리도 떨렸죠. 나도 며느리였거든. 시어머니한테 구박받고 살았어. 그때 남편은 나를 안 도와줬어. 그래서 혼자 버텼지. 아들만 보고 살았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도 저처럼 힘들었던 거예요. 아니, 어쩌면 저보다 더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아들이 장가를 가더라고. 너를 데려왔지. 처음엔 좋았어. 우리 아들이 행복해 보여서. 그런데 점점 불안했어. 아들이 너만 보는 것 같았거든.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 같았어.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어요. 그래서 자꾸 간섭했나 봐. 아들한테 내가 아직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너를 힘들게 한 건 일부러가 아니었어. 그냥 나도 무서웠던 거야.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처음으로 이분도 사람이라는 걸 느꼈죠. 완벽한 시어머니가 아니라 상처받은 한 사람이라는 걸요. 어머니, 미안하다. 진심이야. 너한테 많이 미안해. 저도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쌓였던 게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어머니 마음을 몰랐어요. 그냥 제가 힘든 것만 생각했죠.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이제부터는 잘해보자. 나도 노력할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득 깨달았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싸운 적이 없었다는 걸요. 우리는 서로를 오해하고 있었을 뿐이었죠. 그날 밤 남편이 병문안을 왔어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마디만 해줬다면 우린 여기까지 안 왔을 거예요.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소리야? 어머니랑 제가 오해하고 있을 때 당신이 중간에서 설명해줬다면, 당신이 한마디만 해줬다면 우린 이렇게까지 안 힘들었을 거예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입만 벙긋거렸죠. 저는 알았어요. 이 사람은 끝까지 모를 거라는 걸요. 시어머니가 퇴원하시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싸운 적이 없었어요. 우리는 서로 오해했을 뿐이었죠.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남편을 봤어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저는 남편 앞에 섰습니다. 여보, 응, 왜?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남편은 리모컨을 내려놓았어요. 귀찮다는 표정이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당신은 늘 말했죠. 둘 다 이해한다고. 그래, 그게 뭐. 그 말이 뭔지 알아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야? 나는 중립을 지킨 거야. 엄마랑 너 사이에서 균형을 맞춘 거라고. 저는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죠. 균형이요. 당신이 본 건 균형이 아니라 회피였어요. 당신은 선택하기 싫었던 거예요. 어머니 편도 제 편도 들기 싫었던 거죠.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럼 어쩌라고. 엄마한테 대들라고. 우리 엄마가 얼마나 고생해서 나를 키웠는데. 저도 지금 고생하고 있잖아요. 당신 아내인데 왜 저는 안 도와줘요. 남편은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회사 일도 바쁘고. 저도 힘들었어요. 아이 키우고 집안일하고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쌓였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당신은 좋은 아들이었는지 몰라도 좋은 남편은 아니었어요. 당신은 저를 한 번도 지켜준 적이 없어요. 늘 방관자였죠. 남편이 눈을 크게 떴어요. 내가 언제? 매번이요.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 하실 때마다 당신은 고개만 숙였어요. 제가 올 때마다 등만 두드렸죠. 한 번도 어머니한테 그러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는 둘 다 사랑하니까. 사랑이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게 사랑인가요?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당신 때문이에요. 어머니랑 제가 이렇게 된 건 전부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이 중간에서 소통시켜줬다면, 당신이 우리 둘을 이해시켜줬다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떨궜어요. 그리고 한참 만에 말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저는 그 말이 공허하게 들렸어요.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변하지 않을 거잖아요. 앞으로도 똑같을 거예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서 남편이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 뒤 남편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울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었거든요. 너무 늦어버렸어요. 지금 우리는 같은 집에 살지만 각자의 방에서 삽니다. 남편은 작은 방으로 옮겼어요. 저는 안방을 쓰죠.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는 나눕니다. 밥도 같이 먹어요. 하지만 대화는 없어요. 필요한 말만 주고받을 뿐이죠. 시어머니는 많이 변하셨어요. 이제는 제가 하는 일에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배려하시죠. 며느리, 오늘은 내가 저녁 준비할게. 너 좀 쉬어.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요즘 피곤해 보여. 내가 할 테니까 쉬어. 처음엔 어색했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변하실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가까워졌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며느리야, 우리 아들 좀 봐줘. 네.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 너한테 미안해하고 있더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 애도 잘못했어. 나도 안다. 엄마랑 아내 사이에서 비겁했지. 그래도 너를 사랑하는 건 진심이야. 알아요, 어머니. 그럼 사랑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행동이 따라줘야죠.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어요. 사과도 안 하고 변명도 안 합니다. 그냥 조용히 후회만 하죠. 가끔 제 눈치를 보는 게 느껴져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지만 끝내 입을 열지 않아요. 저는 이제 알아요. 남편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평생 침묵하며 살거든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남편이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채널을 돌렸어요. 남편이 조용히 말했죠. 미안해. 알아요.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저는 남편을 봤어요. 남편도 저를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알면 뭐해요. 이미 다 지나갔는걸요. 나 변할게. 앞으로는 너 편 들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저는 지쳤어요. 남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서지 않았어요. 더 이상 남편의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죠. 지금 생각해보면 알아요. 가정을 무너뜨린 건 큰 싸움이 아니었어요. 폭언도 아니었죠. 그건 바로 침묵이었습니다. 남편의 침묵이 저를 죽였어요. 아내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한 그 침묵이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그 비겁함이요. 저는 이제 남편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냥 실망했을 뿐이죠. 이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남편이 그때 한마디만 해줬더라면 어땠을까 하고요.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했더라면요. 엄마, 우리 아내도 힘들어요. 좀 이해해 주세요. 혹은 저한테 이렇게 말했더라면요.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얘기할게. 당신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내가 알아. 단 한마디면 됐어요. 그 한마디가 우리 가족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끝내 그 한마디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됐죠. 요즘 저는 혼자 산책을 자주 나갑니다. 공원을 걸으면서 생각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요. 이혼을 하진 않을 겁니다. 나이도 있고 아이도 있으니까요. 그냥 이렇게 살겠죠. 같은 집에 살지만 남이 된 채로요. 어머니는 이제 제 편이 되어 주세요. 가끔 말씀하십니다. 며느리야, 넌 참 잘하고 있어.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마워. 그 말을 들으면 눈물이 나요. 이 말을 진작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요. 남편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말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평생 침묵하며 살아요. 저는 이제 기대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변하길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받아들였어요. 이게 제 인생이라고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살아갈 만하다고요. 어젯밤 남편이 또 말했어요. 내가 정말 미안해. 어떻게 하면 될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남편은 고개를 떨궜어요.
어깨가 떨렸죠. 울고 있는 걸 알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말하고 싶어요. 가족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절대 침묵하지 마세요. 중립은 평화가 아닙니다. 그건 방관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할 때 옆에서 말 한마디 해주세요. 당신 편이야. 당신이 오라. 내가 도와줄게. 그 한마디가 사람을 살립니다. 그 한마디가 가정을 지켜요. 저는 그 한마디를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죠. 남편과 한 집에 살지만 마음은 따로 사는 부부가 됐습니다. 시어머니와는 화해했어요. 이제는 서로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남편과는 돌이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남편은 제가 가장 힘들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든요. 싸움보다 무서운 건 침묵이에요. 폭언보다 아픈 건 무관심입니다. 저는 이제 알아요. 시어머니보다 더 미웠던 사람은 남편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 미움은 이제 체념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요. 남편은 옆에서 텔레비전을 봅니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다른 세상에 살아요.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보다 더 미웠던 사람은 남편이었다는 그 긴 깨달음의 이야기죠. 여러분은 부디 저처럼 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편이 되어주세요. 그게 가족입니다. 침묵으로 사랑을 표현할 순 없어요. 말을 해야 합니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요. 저는 이제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